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CFD 폭락 관련해가지고, 1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2차로 한번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폭락 사태는, 하한가 내방을 끝으로,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종목은 하한가 2방 맞고, 이틀 전에 이제 정상화 됐고요. 아니고, 하한가 1방 맞고 끝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쭉 해드리고요. 신용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릴까 합니다. 신용이 많을수록,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관점, 이런 것들. 자, 먼저 주식 한번 살펴봐드리면, 삼천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삼천리는, 하한가 3방 맞고요. 그 다음날 27% 맞고, 지난 4월 28일, 22% 반등하면서 일단 이 하한가 맞고 이제 계속 추락하는 이제 하락은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차트 간단히 한번 살펴봐드리면 그동안 올랐던 건 다 반납을 했죠. 일단 여기 이 정도 지금 15만 원 자리는요. 얘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보면 적정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물론 지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0.3, PBR이, PR이 8.8, 영업이익률 1.5, 영업이익률도 낮고, PR도 8.8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PBR 0.3배, 이런 종목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장을 별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높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낮지도 않다.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적정가죠.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면 보시면 그래도 최근 3년간 가격 대비는 거의 2배 정도 올랐지만 이때가 너무 저평가했다는 거죠. 이 당시가 9만 원, 8만 원 할 때가 너무 저평가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15만 3천 원 정도는 이제 본 가격 왔다.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도 한 6천억이니까 한때 과도하게 1조 5천억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이번 폭락 사태로 거의 원점에 왔고 하락도 마무리했다. 그럼 얘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떨 것이냐? 예. 그냥 쭉 한 15만 원대, 14만 원대, 16만 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 쭉 이어질 걸 봅니다.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도 의미가, 공매도도 없어요. 이거 공매도 칠 주식이 있어야죠. 이런 거 공매도 쳤다가는 큰일 나죠. 거래량이 예전에는 진짜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거래량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공매도도 있을 리가 없고요. 자, 신용장구도 좀 줄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용장구 한번 보여드리면, 신용이 좀 문제잖아요. 요새, 보시면, 신용장구가 지금 9%, 10%니까 꽤 많아요. 아직도 비율이. 그래서 요게 좀 걸려요. 신용이 크게 줄고 있지 않다. 27일날 5만 주 정도 줄었는데, 더 줄어야 돼요, 신용이. 그래서 신용이 애초 가격 수준, 5% 이하로 좀 줄어야, 그나마 하락이 멈췄다, 진정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서울가스인데요. 삼천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천리는 민간이라고 보면 얘는 이제, 서울시죠. 약간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도시가스 업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자, 얘는 어느 정도 내렸냐면, 얘는 하한가를 4방 맞았죠. 하나, 둘, 셋, 4방 맞고, 13% 정도 반등했죠. 그러니까, 삼천리보다, 좀 더 빠졌는데, 그것은 삼천리보다 좀 더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봉, 주봉으로 봐도, 반동 초반. 이제 얘도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 차트로만 보면 오른 가격 거의 3년 동안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른 게 없으니까 일단은 얘도 하락은 마무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뭐 PBR이나 이런 거는 삼천리하고 좀 비슷한데 PER이 삼천리가 훨씬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그러니까 저는 얘보다는 오히려 삼천리가 뭐 이런 종목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투자한다고 그러면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음, 여기 대주주가 뭐 서울 도시개발이니까 공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 가격 분석도 보시면 16만 원대잖아요. 9만 원, 16만 원. 뭐 이 정도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크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중간 가격이니까 12만 7천 원 정도면 얘도 적정가에 도달했다. 여기서 뭐 올라갈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모멘텀도 없어요. 뭐 도시가스라는 게 뭐 가스비 오른다고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도 없어요. 나라에서 뭐 이게 도시가스 마음대로 올리게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투자할 메리트가 이제 상실이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공매도하고 신용보험, 공매도는 아예 없죠. 이런 거 공매도 칠 수가 없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공매도가 없는 거고요. 자, 신용 잔고율은 4%, 6%. 아직도 좀 늘고 있는 것이 좀 거래량도 없는데 신용 잔고가 좀 늘고 있다, 아직도. 이런 것이 조금 하락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굳이 지금 살 필요 전혀 없다. 신용 얘도 이거 이제 30만 주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딱 줄어들으면 그 시점이 주가 하락이 완전히 멈추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잔고 안 보여드렸네요. 보니까 신용잔고 보이시죠? 한 34만 주 정도인데 계속 5만 주, 만 주 이렇게 늘고 있어요.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그제 이런 사태가 나고도 신용이 줄지 않았어요. 제가 4월 말일자로 이제 보니까 6.9로 오히려 늘었어요. 이 얘기는 아직도 신용을 써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선광인데요. 얘는 4일 하한가 맞고 반등도 좀 미미했어요. 그래서 반등도 아까 삼천이나 서울가스보다 좀 미미했기 때문에 얘는 10배 오른 거죠, 사실은. 좀 더 그 앞에 나왔던 두 종목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빌 필요가 있고요. 자, 얘도 차트로 보면 오른 건 다 뺐어요, 얘도. 주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봐야 돼요. 워낙 길게 봐서. 다 뺐죠. 요 정도 남은 거죠, 사실 올린 거. 요 정도니까 거의 작년도 상승분 이런 건 다 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얘도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을 보일 만한 이제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오른 거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보시면 PER, PBR 0.7, 9.9, 영업이익률 15.5배니까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좀 진입을 했어요. 밸류에이션만 보면.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5만원, 4만원이니까요. 별로 이제 오른 게 없죠. 이제 얘도 가격적인 건 조정이 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한 보시면, 아이고, 신용이 여기가 아니죠. 자, 신용은, 이쪽 공매도하고 신용. 자, 공매도는 뭐 얘도 거의 없고요, 이제. 공매도는 의미가 없고. 자, 신용은, 많이 감소했네, 보니까. 굉장히 높았어, 얘는. 신용이 12%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다가 연말에 이제 8만 주 정도 감소해서 10% 정도. 이렇게 신용이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거의 올맞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우데이터. 얘도, 하한가는 두 번 맞았지만, 뭐, 그 이후로도 19%, 뭐, 4% 두드려 맞고, 그전에도 두드려 맞았으니까, 뭐, 얘도 하한가 세 방 이상 맞은 거하고 똑같은데요. 굉장히 우량한 지주회사예요, 사실은. 다우 키움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자체만으로는 얘도 저평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장성도 좀 있는데, 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봐주는 네 종목 중에 다우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조작의 실체 다 피해자라고만 하잖아요. 뭐, 라다견인가 그 투자 자문사 대표도 피해자라고 그러고,
일부 연예인들도 자기들이 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참 수혜를 본 사람이 이 김익래 회장이에요. 다우데이터 회장. 하루 전에, 폭락 이틀 전에 140만 주를 매도했어요. 시간에서. 그 매도한 그 물량이, 뭐 공매도하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회장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진짜 공교롭게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어떻게 이틀 전에 공교롭게 140만 주를 매도할까? 그것도 고점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고요. 검찰 수사 나오면 밝혀질 거지만 만약에 연루가 좀 돼 있다 그러면 그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트로 보면 얘도 하락을 끝났습니다.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끝났죠. 월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상승분이 없기 때문에 다 끝났고요. 하락분은 다 끝났지만 대주주 리스크가 주가 조작에 진짜 실질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해서 자기 주식 판 거 아니냐. 이게 들통이 나면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물론 다우데이터하고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주가에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가격으로 보면 하락을 충분히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펀더멘탈만 보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어요. 아무리 지주회사지만 작은 지주회사고 0.7, 4.5, 영업이익률이 7.96이면 저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다. 가격도, 12,000원, 15,000원인데 17,000원이니까 그 당시 굉장히 저평가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 아주 우량한 뭐 키움이라든가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아직도 좀 있고요. 29만 주 정도. 이거 잔고예요. 공매주 잔고 수량이고요. 자, 좀 늘고 있네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봐야죠. 오늘 신용잔고 중점적으로 보는 거니까. 신용잔고가 많이 줄고 있네요. 얘도 11%이 정도까지 높았는데, 10%까지 줄고 있고요. 이건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일자로 뽑았는데, 그래도 400만 주예요. 신용이. 그래도 10%고요. 여기서 10%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의 10%가 신용잔고라는 얘기예요. 신용잔고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삼천리나 서울가스보다도 훨씬 매력적인데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았다는 거하고 신용이 10% 정도 남았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다. 그래서 뭐 좀 저점에서 막 투자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좀 참아보는 것도 괜찮다. 잠잠해질 때까지 특히 회장 리스크가 너무 크다. 기사에도 여러분 봤겠지만 판단이 됩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할인지주, 다 끝났습니다. 원위치 됐습니다. 괜히 오를 이유도 없었는데 올렸고, 지네가 올렸다, 지네가 내렸고, 더 빠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부터 빠지는 거는, 저점 매수해도 전혀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 맞다. 굳이 분석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지주 같은 거는, 신용만 한번 봐드릴게요. 신용만. 자, 신용잔고. 300만 주가 감소했죠. 그래서 신용잔고도 얘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시가총액 2% 정도 남았는데 다 끝났습니다. 할인주주 같은 경우는 이번 CFD 사태 거의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방도 하한가 2방 맞고 이틀 반등했죠. 일단 기술적으로도 저점은 찍은 거 맞고요. 차트로 봐도 원론 부분 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얘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싼 종목이에요. 0.4,
PBR 0.4, 퍼 7배,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한 3배 정도, 3.4. 뭐 이 정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그 다음에 주가도 원위치, 저 신용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신용도 얘도 높은 편인데,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6만 주 빠졌고요. 또 23,000주 빠졌고, 이제 또 5월달 되면 또 빠지겠죠. 이런 종목에 다시 신용은 안 쓰겠죠. 그래서 신용도, 근데 좀 높아, 얘는. 그래서, 얘는, 신용이, 지금 12%인데, 이렇게 계속 10% 이하로 좀 줄여야 됩니다. 작년 말이 10% 했는데, 이것도 높아요, 사실은. 이런 작은 종목이 신용이 10% 이하, 시가총액 10%가 신용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용 물량이 많다. 시장이 경색되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격적으로는 저평가인데 아직 좀 신용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 얘도 저평가고요. 증권주고요. 뭐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아까 뭐 다우데이터처럼 얘도 끝났다고 봅니다. 얘도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증권주가 다 부진했기 때문에 차트가 부진했고요.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주가 가격적이면은 전부 다 조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접근 가능한데 뭐 증권주가 다 저평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새 뭐 증권주가 그렇게 시장에서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내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뭐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일단 반등은 성공했고요. 주가도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PBR은 뭐 0.3, PR은 1배.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라고 딱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만 얘도 보고 마칠까 하는데 신용. 자, 어, 자, 신용 한번 보시면 500만 주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얘도. 그래서 신용이 이제 2.7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신용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완벽히 이번 CFD 사태에서 할인과 마찬가지로 다 벗어났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 해도 크게 무방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뭐 CJ 이렇게 늘었는데 얘는 뭐 CFD에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 애경 케미칼도 넣었는데 이때 촉발된 거니까 그냥 같이 이유도 없이 빠진 종목 중에 빠질 자리 없는 아주 저평가된 지주회사죠. CJ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중에서도 아주 저평가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차트 안 보고 기본적 분석 안 봐도 뭐 CJ 같은 경우는 당연히 끝났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시면 되고요. PBR도 0.6배, PER도 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8배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오히려 사야 될 때예요, 사실은. 저평가 우량주예요. 그리고 성장성도 나름 있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끝난 종목이다. 이것도 이건 별로 오른 것도 없었죠, 사실은. 오른 것도 없고 그냥 그만큼 빠진 거니까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봐야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가 CFD 때문에 뭐 하한가 맞고 그래 하한가도 안 맞았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신용 물량만 간단히 한번 봐드리면 신용도 없네요. 볼 것도 없습니다. 신용이 뭐 0.4%니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거는 그냥 끝난 종목이지. 그냥 언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CFD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진이 좀 남았지만 대부분 4월 말일날 반등에 성공을 했고 좀 조심해야 될 건 다우데이터, 그다음에 선광 이 정도. 좀 뭐가 신용이 많이 남은 것들. 그다음에 완전히 해방된 거는 뭐 하림제주라든가 CJ라든가 다올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은 됐지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거. 서울가스, 삼천리. 이렇게 여러분이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분류로 하시면 되죠. 완전히 해방된 거, 뭐, 하림, CJ, 하나 뭐였죠? 다울 투자.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해방은 됐지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삼천리, 서울가스. 그 다음에, 조금 여진이 남아있는 거. 다우 데이터하고, 선광, 뭐 이런 것들. 신용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